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1급 실기 기출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형 두 번째 노동수요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수요 분석에 한 세 군데 정도가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옆에 같이 놓고 계시죠. 자, 유형 두 번째 청년 취업 박람회, 청년 채용 박람회에 포커스를 맞춰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는 앞에서 우리가 했던 공급 분석에서 해봤고,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수요 분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조금 눈여겨볼 게, 여기 보면 취업자 수가 나와요. 취업자 수가 나오는데, 앞에 우리가 유형 1에서는 취업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취업자 수에 해당되는 산업별로 취업자 수에 해당되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총 취업자 수 곱하기 취업률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1차, 2차, 3차 산업 나오면 우리들이 보통 이제 노동 수요 분석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부족 인원율, 그 다음에 취업자 비율, 부가가치 등이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게 없었잖아요. 유형 1에서는. 그래서 취업자 비율을 가르쳐 준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취업자 수를 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각 산업별 취업자 수, 나이는 1564, 15세 이상 64세 기준이고요. 자, 1인당 부가가치 앞에서 내봤고, 고용 유발 개수도 내봤고, 부족 인원수도 내봤습니다. 자, 노동 수요 측면에서 노동시장을 분석하시오 라고 했고,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족 인원율을 좀 보시면 3차 산업이 부족 인원율이 제일 높습니다. 15%고요. 3%, 7%, 15%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취업자 비율도 3차 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했었죠. 자, 부가가치도 마찬가지 250억 원으로서 3차 산업이 가장 높네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고용 유발 개수, 취업 유발 개수 낼 때 여기에 있는 분모가 여기 10억 원을 생산했을 때 고용 유발 개수니까 5를 분모에 넣어야 됩니다. 여기는 8을 내야 되고요. 여기는 25를 내야 됩니다. 계산을 할 때 그거 유념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취업자 수를 낼 때, 자, 보세요. 우리 이거는 앞에서 했었죠. 자, 여기 취업자 수가 나왔어요. 취업자 수가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취업자 수는 총 취업자 수 곱하기 취업자 비율이에요. 그러면 총 취업자 수가 어디에 있느냐? 자, 죄송하지만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총 취업자 수는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총 취업자 수입니다. 1564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거요. 2481만 명. 2481만 명이 바로 이제 총 취업자 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서 2481만 명 곱하기 취업자 비율 15%, 그 다음에 2481만 명 곱하기 40%, 2481만 명 곱하기 65% 이렇게 하면 이제 취업자 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셨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앞에서 했던 그 공식 그대로예요. 자, 정리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인원수가 있잖아요. 인원수가 있는데, 단위는 1000명이고요. 물론 여기에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금액이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취업자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컴마가 하나 붙어야 되겠죠. 자, 3,721.5 이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3차 산업부터 취업자 수를 보면 취업자 수가, 취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그러니까 가장 많겠죠, 여러분. 그래서 1,612만 6,500명 이렇게 읽습니다. 여기는 이제 992만 4,000명, 그 다음에 여기는 372만 1,500명 이렇게 읽는 거예요. 자, 단위가 1000명입니다. 대개 이제 우리 시험에 인원수는 단위가 1000명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인당 부가가치가 나오는데, 1인당 부가가치는 약 134만 3천, 그 다음에 여기는 80만 6,100, 그 다음에 여기는 155만,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유발 개수가 있는데요. 고용 유발 개수, 죄송합니다. 여기가 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고용 유발 개수가 있는데, 고용 유발 개수는
단위가 1000명이니까 74만 4,300명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컴마가 빠졌네요. 1240만 500명, 그 다음에 64만 5,100명 이렇게 읽습니다. 자, 부족 인원수가 있어요. 부족 인원수를 보면은 이 3차 산업이 가장 많습니다. 3차 산업의 취업자 수가 많고, 그 다음에 1인당 부가가치도 제일 높죠. 그쵸? 자,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1인당 부가가치하고 고용유발계수랑 반비례한다고 생각나십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제일 높잖아요.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높아요. 세 개 중에. 그래서 가장 고용유발계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서로 이제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유형 1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비례 관계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부족 인원 수도 여기 3차 산업이 제일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내용에서 자, 첫 번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자, 이 대목이죠. 이 대목. 지금 제가 부족 인원수 계산을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아마 수정되어 있을 거고요. 저기 첨부 자료에. 자, 이 부족 인원수는 노동 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노동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부족 인원수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노동 수요 분석을 하는 거니까 이 부족 인원수를 좀 계산을 잘해서 여러분들이 통계상 분석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잘 뽑아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산업별 1인당 부가가치 고용유발계수 부족 인원수를 구하기 위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 취업자 수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인당 부가가치는 취업자 수분의 부가가치가 됩니다. 이 공식 잘 외워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용유발계수가 있다. 고용유발계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0억 원이 기준이에요. 10억 원이 부가가치가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를 우리가 이제 고용 유발계수라 하니까 앞에서 이제 50억 원이다 그러면 5를 넣고 250억 원이다 그러면 25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이것 분의 이제 취업자 수가 고용 유발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부족 인원 수가 있는데 부족 인원 수는 1 마이너스 부족 인원율 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부족 인원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보세요. 지금 취업자 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취업자 수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취업자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취업자 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1차 산업의 취업자 수, 2차 산업의 취업자 수, 3차 산업의 취업자 수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업자 수를 구할 때는 총 취업자 수 곱하기 취업률이니까 앞에서 여기 자, 이 계산에 의해서 취업자 수를 한번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취업자 수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 1보다 조금 더 복잡하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상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상 분석을 먼저 해보면요. 자, 취업자 수는 총 취업자 수 곱하기 취업자 비율로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취업자가 많은 산업이 3차 산업이었죠. 1차 산업 취업자 수가 가장 적었고요. 자,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뭐라고요? 1인당 부가가치다. 이걸 높은 순으로 나열했을 때 3차가 제일 높았어요. 3차, 1차, 2차 이렇게 해서 이제 1인당 부가가치가 나타나는데 한번 봐볼까요? 자, 1인당 부가가치를 보면 3차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그 다음에 이제 2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용 유발계수는 어떻게 되죠? 고용 유발계수는 이게 제일 낮으니까 이게 이제 제일 높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용 유발계수는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3차 이런 순서대로 나타나겠죠. 제가 이제 반비례 관계라고 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보셔요. 1인당 생산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1인당 부가가치인데 높은 수를 나타내면 3차, 그 다음에 1차 산업, 마지막 2차 산업으로 나타났어요. 고용 유발계수는 여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고용 유발계수는 이러한 개념을 말하는데 이런 1인당 노동 생산성이 이제 1인당 부가가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과는 역의 반비례 관계다. 그 이유는 1인당 만약에 노동 생산성이 낮다. 그러면 그 생산액을 산출하기, 같은 생산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요.
1인당 노동 생산성을 1인당 부가가치라는데 그게 낮다. 그러면 그걸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생산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고용 유발 계수랑 1인당 부가가치랑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앞에서 드렸어요. 자, 고용 유발 계수, 취업 유발 계수라고도 하는데 크기도 높은 수로 나열을 하면은 2차가 가장 높았다.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1인당 부가가치와 가치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역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별 부족 인원수입니다. 이게 노동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어요. 노동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는데 3차 산업이 가장 그렇습니다. 부족 인원수가 많았죠. 그래서 이 기업의 노동에 대한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산업별 부족 인원수를 나타내면, 크기수를 나타내면 3차 산업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2차 산업, 그 다음에 1차 산업의 순서대로 나타났었죠. 여기까지가 통계상 분석입니다. 자, 통계상 분석은 기본적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숫자를 내놓고 그 숫자를 하나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숫자를 가지고 이게 더 어떤 산업이 크구나, 가장 작구나 이걸 보기 위한 거지 여기 통계상 분석에다가 숫자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1차, 2차, 3차 산업의 순서는 잘 나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죠? 그렇습니다. 3차 산업이에요. 3차 산업이 부족 인원율도 제일 높았고 그 다음에 부족 인원수도 높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통계상 분석으로 인한 특징과 대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인당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는 1인당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게 뭐였죠? 네, 3차였어요. 서비스업 등의 3차 산업이 가장 높았다. 1인당 부가가치란 노동 1단위당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래서 노동 1인당 부가가치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1인당이니까 노동 1단위당의 어떤 성과, 지표가 이제 1인당 부가가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상당히 이제 좋은 의미죠. 그래서 그만큼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3차 산업 따라서 3차 산업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첫째는 1인당 부가가치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유형 1에서도 이런 거 해봤어요. 1인당 부가가치 이야기하고 고용 유발 계수 이야기하고 부족 인원수 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쭉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1인당 부가가치에 대해서 했고 3차 산업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둘째입니다. 산업별 고용 유발 계수입니다. 자, 고용 유발 계수는 말씀드린 대로 반비례 관계니까 2차 산업이 이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3차 산업이 가장 낮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1인당 노동 생산성이 만약에 낮다면 같은 생산력을 산출해 더 많은 노동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계수인 취업 유발 계수라고도 합니다. 취업 계수인 고용 유발 계수는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에 여기 관계에 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고용 유발 계수는 이야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1인당 부가가치를 좀 더 자세하게 앞에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반비례 관계, 역비례 관계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은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셋째입니다. 산업별 부족 인원수인데 세 번째 쓰네요. 노동의 수요를 파악할 수 있는 노동 수요의 어떤 파악하기 위한 지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이 부족 인원수는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이 가장 많았잖아요. 1차 산업이 가장 적었는데 그 중에서도 3차가 가장 많았죠. 위에 표에서 보면 부족 인원수의 경우 3차 산업, 서비스업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에서 그렇죠. 구인의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한다. 노동 수요적인 부분을 파악할 때 이제 부족 인원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 차원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다. 부족 인원수니까 구인의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한 3차 산업이 부족 인원율도 15%로 제일 높았어요. 부족 인원율도 가장 높아서 부족 인원수와 함께 이를 분석한 결과
노동 수요가 3차 산업이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그 3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업 등과 연관되어 있는 채용 박람회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왜? 여기에 기업 차원에서 구인의 어려움이 있으니까 3차 산업에서. 그래서 제가 뒤에 그 관광 산업에 대한, 관광이 서비스잖아요. 그래서 관광에 대한 채용 박람회도 제가 따로 넣어드렸어요. 그게 상당히 잘 만들어졌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셋째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안을 해야죠. 자, 제안을 하는데 두 가지를 이제 제안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노동 수요 측면의 대안을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제조업 등의 2차 산업, 그리고 경력 개발과 관리 측면에 따른 서비스업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두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2차 산업과 3차 산업, 이 두 가지가 그래도 높은 수치를 보였었죠. 수요적인 측면에서. 첫째, 통계에서 보았듯이 3차 산업이 노동력이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서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지만 3차 산업의 부족 인원율이 무려 15%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3차 산업 분야, 서비스업 등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 지도,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실시로 적재적소의 인력을 충원하고 기업도 노동 친화적인 경영으로 노동 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경력 개발과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유형 1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조금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3차 산업에 대한 노동 수요가 많으니 구인의 어려움이 있으니, 자, 3차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있는 직업 지도라든지 여기 나온 대로 조금 직업 능력 개발 훈련 이런 것들 좀 실시해서 3차 산업과 관련된 직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실시해서 그 훈련받은 사람들,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 분들을 그 3차 서비스업 등의 영역으로 이제 그 채용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상태에서 이 3차 산업이 통계적으로 아까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동의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구인의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가 있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나 직업 지도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한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갔는데 노동 인력이 또 손실되면 안 되잖아요. 이직률이 높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노동 친화적인 경영을 해라. 뭐 일가정 양립의 이야기도 제가 앞에서 했었고요. 이해되셨죠? 이 서비스업은 또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을 해요. 그래서 여성 친화적인 그러한 경영도 필요하다. 노동 인력의 손실을 방지하고 경력 개발도 해주고 경력 관리도 해주고 그런 데 집중하라는 겁니다. 자, 둘째는 2차 산업보다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낮아서 고용 유발 개수가 가장 높기 때문에 노동 수요가 높은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1인당 부가가치가 있는데 보세요. 자, 1인당 부가가치를 보시면 2차 산업이 가장 낮잖아요. 그쵸? 오케이. 자, 이거를 이제 잠깐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1인당 부가가치 2차 산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3차 산업의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대안 두 번째 들어갑니다. 2차 산업, 죄송합니다. 2차 산업에서 1인당 부가가치가 가장 낮았어요. 고용 유발 개수가 가장 높다. 왜요? 반비례니까. 그래서 노동 수요가 상당히 높은 상태다. 이렇게 진단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세계화 기술 발전에 따른 숙련 편향적 노동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전문 기술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2차 산업, 제조, 가공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 인력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전문화되고 그다음에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하죠. 숙련도가 상당히 중요한데 숙련도가 요구되는 노동 수요 구조 변화에 대응해서 전문적 인력, 기술적인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 시스템이나 직업훈련 시스템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기술 발전이 2차 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할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부품 소재 산업의 발전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발굴 육성을 통해서 국내 노동 수요를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자, 여기가 이제 아시죠? 국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화되고 기술 발전이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산업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화로 인해서 뭐 아시잖아요. 2차 산업의 이제 고용이 많이 줄어들죠. 기업에서도 많이 이제 채용을 줄이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완충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내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 부품 소재 산업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내의 노동 수요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겠죠. 확충되겠죠. 또한 세계화 기술 발전 등 급속한 구조 변화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자, 워킹푸어라고 하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용 촉진 지원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근로빈곤층이 되게 차상위 계층 분들이 많습니다. 차상위 계층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 분들은 이런 세계화 기술 발전 여기 구조 변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좀 적응하기 어려워하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 안전망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회 안전망을 이분들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도 좀 필요하고 고용 촉진 지원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대표적인 것들이 뭐 근로장려세제 EITC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거, 희망 키움 통장이나 뭐 청년 내일 키움 통장이나 이런 계좌제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뭐 이거는 뭐 저축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를 유인하는 것인데 이게 다 이제 근로빈곤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제도거든요. 예, 그런 것들과 함께 같이 병행해서 이러한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도 이제 좀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두 가지 노동 수요 분석에서는 3차하고 2차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3차와 2차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오늘 끝납니다. 끝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3차 산업의 1인당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높았고 노동의 어떤 생산성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노동 수요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니 3차가 제일 많이 중요했었잖아요.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3차 산업과 연관된 그런 직업 지도라든지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라든지 흥미, 적성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적성이라는 것은 특수 능력이라서 특수 능력이 없는 분들은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훈련으로 인해서 지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노동 인력의 역량이 강화됐으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 친화적이고 여성 친화적인 경영 경력 개발과 관리가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중요해요. 기술 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술 인력 공급이 좀 확대될 필요가 있다. 2차 산업 분야에 그런 것들을 주안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기술 발전이라든지 세계화 여기에 부응하는 거죠. 여기에 부응해서 자칫 잘못하면 이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뭐 투자 환경, 2차 산업에 대한 투자 환경도 개선하고 부품 소재 산업, 이게 다 2차 산업이거든요.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한 발전, 그리고 계속해서 2차 산업의 이제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발굴, 육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근로빈곤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사회 안전망 이거와 같이 해서 이제 고용이 안정되고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 2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근로빈곤층 같은 경우는 뭐 3차 산업에도 여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3차 산업에도 근로빈곤층은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에도 있을 수 있고 2차 산업에 있을 수 있으니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배려가 좀 요구된다. 이런 것들을 마지막으로 팁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 청년 취업 박람회 기획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취업 박람회 기획안은 제가 이제 충청북도 취업 박람회 기획안을 좀 변형해서 작성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조금 거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억 단위가 되고 좀 이렇게 큰 범위 내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넣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청년 채용 박람회, 취업 박람회에 대한 기획안 작성, 그것을 또 한 타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